한국 음식? 그런 걸 어떻게 먹어요? 여기 뉴질랜드에 한 여성 요리사가 있습니다. 평소 한국을 후진적인 나라로 여기고 비웃던 그녀가 한국에서 이 음식을 먹고 난 후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브룩스라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요리사예요. 한국과 관련된 특별한 제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했습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주세요.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멀고 작은 나라 중 하나일 뿐이고 제게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곳이라고 여겼죠. 저희 가족은 마을 외곽의 작은 농장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은 농사일로 늘 바쁘셨고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죠. 아침에 눈을 뜨면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어요. 특히 제가 정말 좋아했던 크림 버터 토스트를 자주 만들어 주셨습니다. 크림 버터 토스트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바삭하게 구운 빵 위에 녹아내리는 버터와 크림의 조화는 아침부터 기분을 좋게 만들었죠. 그 따뜻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 퍼지면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할머니의 오븐 로스트 치킨이었어요. 그 치킨은 정말 특별했어요. 겉은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구워지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워 한 입 베어 물면 눈이 절로 감길 정도였거든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 할머니의 치킨은 늘 테이블의 중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치킨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식은 정성이야. 화려한 음식도 정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단다. 그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할머니는 늘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긴 요리로 가족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자연스럽게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어릴 적에는 단지 할머니를 돕는 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리의 매력을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나누며 기쁨을 주는 일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할머니는 제게 요리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성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저에게 빵의 반죽을 맡기셨어요. 저를 믿고 처음 맡겨주신 일이었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두 손으로 반죽을 만지던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할머니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반죽의 부드러운 질감, 밀가루와 버터가 섞인 고소한 냄새, 그리고 반죽이 점점 매끄러워질 때의 뿌듯함까지 모든 게 특별했죠. 한 손으로 반죽을 꾹꾹 눌러가며 제가 할머니를 따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요리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손끝에서 시작된 정성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과정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음식을 통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으셨는데 그날 반죽을 하며 저도 처음으로 그런 기쁨을 느낀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요리를 단순한 기술로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요리를 통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 중 하나로 남았죠. 하지만 그런 행복한 날들이 오래 이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할머니가 쓰러지셨고 결국 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하지만 끝내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날 저는 할머니가 제게 남긴 사랑과 요리에 담긴 의미를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올리비아, 기억하렴.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어. 그 순간 저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음식을 사랑하고 또 가족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행복을 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믿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방식,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제게 요리가 가진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손수 반죽을 하고 신선한 재료를 골라 요리를 준비하시던 모습은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진심이었어요. 할머니의 주방에서는 늘 온기가 가득했고 가족들은 그 주방에서 하나가 되었죠. 어린 시절 그 주방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요리사의 꿈을 더욱 굳건히 다지게 되었어요. 언젠가 제가 만든 요리가 누군가에게도 같은 온기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낄 것 같았습니다. 요리는 그저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과 감정을 선사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결정한 순간부터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적부터 품었던 꿈이었고 할머니와의 약속처럼 소중한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요리 학교를 졸업하고 뉴질랜드에서 꽤 유명한 레스토랑에 취직하게 되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요리사가 되었고 이제 드디어 내가 만든 요리를 세상에 선보일 기회가 왔으니 얼마나 설렜겠어요. 하지만 그 설렘은 레스토랑의 주방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깨져버렸습니다. 주방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영화에서 보던 화려하고 정돈된 주방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혼란 그 자체였어요. 사방에서는 냄비가 부딪히고 불꽃이 튀었으며 주방 곳곳에서 끝없이 울리는 타이머 소리가 가득했죠. 제가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각자 맡은 일이 너무 많아서 서로 간에 말 한마디 나눌 여유조차 없어 보였어요. 한쪽에서는 고기를 굽고 다른 쪽에서는 소스를 끓이고 있었고 주방장님은 끊임없이 지시를 내리고 계셨어요. 저는 제자리에 겨우 서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지만 정신을 차릴 틈도 없었어요. 사방에서 날아드는 지시와 끝없이 쏟아지는 주문은 제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뭘 해야 할지 제대로 익히기도 전에 머리 위에서는 서두르라는 외침이 계속해서 들렸어요. 저는 파스타 소스를 휘저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떠올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걸 다 하고 뭘 해야 하는지, 밀린 주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몸은 이미 지쳤는데 손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일이 너무 많아서 멈출 시간이 없었죠. 그렇게 주방에서의 하루는 매일 전쟁 같았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머릿속에서 레시피와 지시사항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손님에게 나가는 접시 하나하나가 너무 두려웠어요. 메뉴가 테이블에 나가면 어떤 불만이 나올지 몰라서 매번 긴장했죠. 특히 손님들의 컴플레인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만든 요리를 두고 익힘 정도가 알맞지 않다거나 소스가 너무 짜서 못 먹겠다는 등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주방 구석으로 가서 잠시 숨을 고르곤 했어요. 모든 게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일어섰지만 그런 마음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된다는 거였어요. 레스토랑은 항상 바빴고 저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쉬는 시간이라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다시 따라잡기가 힘들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주방의 일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매출 압박 때문이었어요. 매니저는 재료비를 줄이라는 말을 자주 했고, 저희는 제한된 재료로 더 많은 요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리의 질이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요리는 제게 단순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요리는 정성이 담긴 예술이어야 한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몸은 땀과 기름으로 범벅이었고 마음은 항상 무거웠어요. 제가 꿈꾸던 요리사의 모습과는 너무 달라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요리를 사랑했고 이 일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걸까? 하고요. 그 의문은 점점 커졌고 결국 제가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료와 함께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 요리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아주 들뜬 마음이었어요. 각국의 셰프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요리를 선보인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맛과 요리 스타일을 배우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접할 기회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축제장은 말 그대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는 셰프들, 각국의 전통 요리를 맛보려는 사람들, 그리고 스테이지에서 진행되는 시연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어요. 저마다 독창적인 요리를 준비해 선보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이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이탈리아의 정통 파스타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일본 셰프가 초밥을 예술 작품처럼 정성스럽게 완성하고 있었죠. 그곳은 마치 전 세계의 맛과 이야기가 한 곳에 모인 무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셰프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 시선을 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출신 셰프였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었던 저는 사실 그가 무엇을 보여줄지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연을 시작하며 한국 요리와 전통에 대해 설명하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식의 철학과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음식의 조리법뿐만 아니라 재료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냈죠.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문화를 담아냅니다. 모든 재료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들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김치, 비빔밥 같은 대표적인 한국 음식을 설명했어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음식이 단순한 조리 기술이나 먹을거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음식이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이라는 생각이 너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할머니의 가르침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축제가 끝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에서 한국 음식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김치, 떡볶이, 비빔밥, 갈비찜 같은 음식들에 대해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역사와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대변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김치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경이로웠어요. 발효라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채소가 깊고 복합적인 맛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과학 같기도 하고 예술 같기도 했죠. 김치를 담그는 전통적인 방법부터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재료의 선택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스토리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한 요리의 차원을 넘어 전통과 문화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만큼 제 마음속에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가진 매력은 너무나 컸지만
과연 제가 그곳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언어는 하나도 모르고 문화도 너무 다르니 요리사로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는 게 가능할지 자신이 없었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음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저를 자꾸 끌어당겼습니다. 그 셰프의 진지한 설명, 그리고 한국 요리가 가진 스토리의 깊이는 제가 지금까지 요리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요리를 배우고 그 문화를 몸소 경험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는 꿈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막연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뉴질랜드에서의 요리사 생활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어요. 요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졌던 설렘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많은 고민 끝에 저는 꿈꾸던 요리를 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걱정이 많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요리를 다시 사랑하고 싶었고 그 길이 한국에 있다고 믿었거든요. 동료들에게 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말했을 때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몇몇은 제 결정을 신선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응원해줬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요리를 배우면 큰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격려도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걱정과 회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한국, 거기 음식은 너무 매울 거야. 넌 그렇게 맵게 먹는 게 익숙하지 않잖아. 그리고 한국어는 배우기도 어려워. 말도 못하면 어떻게 요리사로 일할 수 있겠어? 라는 반응을 보이며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을 후진 나라처럼 묘사하기도 했어요. 한국은 경제는 발전했다지만 너무 작은 나라야. 문화도 낯설고 요리 환경도 뉴질랜드처럼 체계적이지 않을걸. 그런 곳에서 내가 적응할 수 있겠어?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낯설고 다가가기 힘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말들이 제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동료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너무 무모한 결정을 내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제가 언어도 전혀 모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른 한국에서 과연 요리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서는 뉴질랜드에서의 삶은 점점 더 고단하고 반복적이었고 요리라는 일이 더 이상 제게 설렘을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재료, 같은 레시피, 같은 메뉴를 반복하다 보니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제가 처음 요리를 시작했을 때 품었던 열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선택한 길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저는 요리에 대한 열정을 되찾고 싶었고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그 열정을 되살릴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요.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 저는 설렘과 불안함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공항은 넓고 깨끗했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뉴질랜드 공항은 항상 분주하고 어수선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사람들 하나하나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무엇보다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친절하게 미소를 띠고 있었고 제가 길을 물어보자 주저없이 길을 안내해줬어요. 그 작은 친절에 너무 감사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거든요.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완벽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와 높은 빌딩들, 거리마다 가득한 간판들이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보였죠. 예약한 숙소로 이동한 후에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뉴질랜드에서는 게스트하우스나 작은 민박이 일반적이었는데 한국의 숙소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깨끗한 시설로 가득했어요. 룸서비스 메뉴에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보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한 첫날, 저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강렬한 냄새와 활기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는 모습을 보며 저도 떡볶이와 순대를 주문했어요. 떡볶이를 한 입 먹는 순간 그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에 정말 놀랐어요. 서비스로 튀김을 주시며 웃으시던 사장님의 모습까지 그날 저는 한식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비빔밥, 갈비찜 같은 전통 음식들도 정말 맛있었지만 무엇보다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건 단순한 조리가 아니라 요리사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낸 예술 같았어요. 또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북적이는 강남 한복판에 서서 한국의 도시 풍경을 바라본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질서와 규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론 한국 여행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순간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달려와 도와줬어요. 그들은 저를 안심시키며 경찰에 신고했고 문제는 금방 해결됐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시민의식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 여행은 많은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한국 음식의 매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사람들의 친절함과 도시의 활기는 제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무엇보다 제가 요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제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비행기 안에서 혼자 다짐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말 내가 원하는 요리를 하며 살아야겠다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정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게 특별하고 새로웠어요. 제가 숙소로 가기 전에 들른 한 식당에서 첫 끼로 먹었던 된장찌개는 아직도 기억나요.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그 구수한 맛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 저도 이 요리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죠. 그 뒤로도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려면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저는 한국 전통 요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근처 요리학원을 등록했어요. 수업 첫날 수강생들과 만나서 긴장했지만 모두가 환영해줘서 마음이 놓였어요. 수업에서는 김치 담그기, 전통찜 요리, 그리고 나물 무침 같은 기본적인 한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김치의 발효 과정만 해도 과학처럼 정밀하고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과 수강생들이 계속 격려해줘서 끝까지 해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작은 한식당에서 파트타임 셰프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거기서 저는 주방 보조로 시작했지만 한국 음식의 기본기를 몸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불판 위에서 고기를 굽는 사장님의 모습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일을 어려워하는 저를 격려하며 너도 곧 할머니처럼 멋진 요리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셨죠.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할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 생활한 지 1년쯤 됐을 때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식당에 왔다가 자주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그렇게 그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의 가족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줘서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서 정말 가족을 꾸리게 되었어요. 결혼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퓨전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뉴질랜드와 한국의 요리를 접목한 메뉴를 개발하면서 손님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죠. 손님들에게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한국으로 오기로 한 결정을 정말 잘했다고 느껴요. 지금은 아이 둘을 키우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요리사로 일할 때의 바쁜 삶과는 달리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고 있죠. 가끔은 주방에 서서 제가 개발한 요리를 가족에게 선보이는데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제가 할머니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제 아이들에게도 줄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시작한 이 새로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루하루 깨닫고 있어요. 제가 용기를 내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겠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용기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제가 다시 꿈을 꾸게 해준 나라였고, 무엇보다 저에게 진정한 용기와 열정을 되찾게 해준 곳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제게 가장 사랑하는 곳이 되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곳에서 제 삶의 방향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죠. 한국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만약 어떤 도전을 앞두고 있다면 조금만 용기를 내어보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두렵고 어렵지만 결국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멋진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듯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